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희망펜 세계로 가다 라는 주제를 놓고 제36대 국제펜 한국본부 이사장 후보로 나선 6명이 인사를 드리면서 각 개인 소개, 선거 공약 소개, 한글문학 세계화 프로그램 6발자국과 스스로의 문학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36대 이사장 후보로 나선 시인 김용재입니다. 월간 시문학을 통해서 시인으로 데뷔했고 문단 경력 46년입니다. 대전대 영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교무처장, 문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지냈고 문단에서는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국제펜 한국본부 부이사장과 한영 대협판 포에트리 코리아 발행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 후보로 나서면서 생각한 선거 공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펜 동행의 뜻을 모아서 혼자 하지 않고 아끼지도 않고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소신으로서 6명이 합의를 해서 만든 공약입니다. 첫째, 기존 운영해 오고 있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한글 문학의 세계화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번역원, 국제교류진흥원, 한국펜 아카데미, 노벨문학상 추천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펜 업무를 제도화하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조직과 본부 조직의 체계를 일원화해서 지역 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넷째, 국제펜 한국본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의 온라인 활성화 등을 통한 회원 교류 및 작품 교류를 확대해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발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로부터 저서 홍보 등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글문학 세계화 포럼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내걸고 6명 후보가 한영 대역판으로 6발자국이라는 이러한 앤솔로지를 내놨습니다. 회원들에게 우리가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발자국에 대한 개인별 작품 세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저는 시를 5편 실었습니다. 2018년 비폭력과 부저항의 상징인물인 간디의 고향 인도 푸네에서 제84차 세계 펜대회가 열렸는데 그것에 참관했던 참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이라는 시가 바로 그 시고, 나머지 비무장지대를 가다 이 3편, 전체 4편은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그러한 시입니다. 이상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우리 부이사장님들 후보들께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경자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문화면에서는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과연 가슴에 확 꽂히고 있는 그런 우리 문학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펜을 통한 한국 문학 세계화만이 답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일의 작은 부분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고 국제팬 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단 선거에 우리 김용재 이사장 후보님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겠다고 부이사장으로 입후보한 오경자입니다. 수필쓰기를 시작한 지는 47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한국수필문학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필집은 공저 한 권을 포함하고 또 선집 2권까지 포함해서 모두 13권의 수필집을 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기자로 일을 했으며 평생 여성운동과 소비자운동을 했기 때문에 글이 딱딱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저도 그 일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성학을 강의했고 정년 후에는 현재 고대 평생교육원에서 수필 창작을 함께 강의하면서 후학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6발자국에 소개된 저의 작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돌아간다는 작품은 시모님이 노쇠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마침 그 손녀를 같이 돌보게 됐는데 그 아이는 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과 대비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다고 하는 인생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그 감회를 적은 글이고요. 정비례의 법칙은 그 손자가 고진감래라는 그 사자성어의 뜻을 4, 5살 때로 기억하는데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때 발상이 일어나서 그 아이가 정말 기특하고 귀엽기도 했지만 고지는 길고 감래는 짧더라고요. 나도 다 당해봤다고요 하면서 그 놀이공원에 갈 때의 고충 그리고 한 가지밖에 못 타보고 왔을 때의 씁쓸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정확하게 그 말을 꿰뚫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램과 동시에 그 아이의 앞날에는 정말 그 아이가 얘기하는 정비례 모든 일이 선과 악과 자기가 뿌린 씨앗과 열매와 이런 것들이 정비례돼야 한다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 아이의 장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써본 글입니다. 저는 문학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었고 또 저의 문학관입니다.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작품이 훌륭하다 해도 문학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팬을 통해 국제팬을 위하기도 하고 또 문화가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그 심성을 밝히는 그런 청량제가 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용재 이사장님의 경륜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그 부이사장님들, 후보님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경륜, 그분들의 추진력 이런 것들에 힘 입으면 충분히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감히 심부름꾼이 되고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김효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팬 부이사장에 출마한 소설 부문의 김유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대학 강단에서는 영문학 중에서도 영미 소설 중심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재직 중에는 부총장직을 수행하였으며 학회 활동으로는 미국 소설학회 그리고 해밍웨이 학회 등등의 회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펜은 이제 장르 구별 없이 번역 작가, 언론인, 역사가, 포괄적 문화인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서 UN 엠네스티와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중차대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확장에 따라서 이제 국제팬 한국본부도 한국문학의 국제화와 국제문학의 한국화를 위한 역할 못지않게 핍박받는 세계의 문화 지식인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선진국 문학은 물론 제3세계 문학의 적극적 이입을 통하여 우리 문단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비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포괄적 목적을 위해서는 제3세계 작가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 문학인들의 문학 활동에도 주목하고 중국과 일본 동포들과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자유로운 발표 여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는 6발자국 속의 자작소설 어버이날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큰 얼개로는 화자인 빌리 브넨저는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으로 부인은 한국계 여성입니다. 우선 형식면으로 따져보자면 어버이날에는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아주 짧은 소설, 이른바 초단편 혹은 스마트 소설에 속합니다. 스마트 소설이라는 말은 스마트폰의 지하철 독자를 위한 짧은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저도 장편 소설도 출간하였고 두꺼운 소설집도 여러 권 냈지만은 근대 사실주의 소설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 보듯이 대서사가 기본이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문학과 문화미디어의 여러 장르가 그러하듯이 짧은 길이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주제에 있어서는 현대의 한 특징인 소외의 현상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선 서술자는 미국에서 한국계 여성과 결혼을 한 푸에르토리코인으로서 한국과 2명을 입양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구성원으로만 따져보아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 소외를 겪어야 할 조건은 다 갖춘 셈입니다. 그들 부부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3번째 아이를 입양하려고 입국하여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화자의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어른의 병문안을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도 고령사회의 치매 문제가 등장하며 요양원의 실태가 우울하게 등장합니다. 대체로 현대사회의 드라이한 면모를 정경화한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스냅 사진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펜 회장단의 일원이 되면 이러한 현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이러한 고민이 세계인들의 문화 공간에서 어떻게 공감을 얻고 아울러 해법은 존재할 것인지를 힘껏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리 심사옥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부의사장 후보 심상옥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여성문학인의 이사장을 맡아 소임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여대 재학 시 시인 이동주 선생님과 시인 이복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 시협 수련을 통해 1982년 시집 그리고 만남을 출간하여 시로 데뷔했습니다. 1982년 조경희 선생 추천으로 수필로 등단하여 지금까지
문단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는 대상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현안을 주제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앞으로 팬데믹 세상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주도적 환경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개발 시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앙총계 허브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시단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매 회기마다 현안의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도구를 활용하여 줌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역 확대의 기틀을 다지고 신세상을 조명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금의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6발자국에 상제된 저희 작품 속에는 언제나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조화의 몸부림입니다. 혈계 에너지를 수용하려는 착상을 통해 시의 이미지에 그때가 소중하다처럼 나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 나의 몫으로 전개된 시였습니다. 지금 오는 이 시간과 같이 일상의 허피적인 내면의 깊이를 조용하려는 시각이 나의 시고 나의 시 세계입니다. 앞으로 팬이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국제적인 팬 한국본부 위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리 김철교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대학에서 영국 수필과 영국 시에 대해 제법 깊이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 회사에 들어가 경영 현장에서 10여 년 몸담고 있다가 국제그룹이 붕괴하는 바람에 경영 현장 경험을 살려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관련 경영학 박사를 수여받고 25년 동안 대제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정년퇴임하였습니다. 정년퇴임하자마자 다시 문학으로 돌아와 중앙대학교에서 나이 만 70세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요즘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을 1971년에 내기도 했으나 2002년에 다시 시문학 신인 문학상을 통해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시평론, 수필, 소설 분야도 등단 절차를 마쳤습니다만 시와 시평론이 제 문학의 큰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신 문단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저에게 대선배이신 김용재 교수님의 요청을 받고 부이사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학단체도 많고 문학 잡지도 많지만 국제팬 한국 본부는 무엇보다도 세계의 문학을 품은 단체로 어쩌면 문학단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역할이 막중한 문학단체입니다. 단지 문학 친목단체가 아니라 국제적 문학 교류 및 노벨문학상 추천 등 분명한 사명과 명분이 주어진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장단이 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저도 국제팬 한국본부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사장단이 함께 선보인 6발자국에는 제 단시가 5편 실려 있습니다. 저희 작품은 시인은 자연이 작곡한 악보 속의 낮은 음자리표라는 시에서 눈치채셨을 것이지만 자연을 비롯한 우리 주변과 따뜻한 시선으로 교감하면서 지성으로 정제한 맑은 서정으로 가능한 14행 이내의 짧은 시로 쉽게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마칩니다. 예, 다음 우리 최균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1970년도에 교편을 잡으면서부터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글감을 찾아 상상을 더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올해 50년째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1년 한국 기독교 아동문학의 동화 빨간 털구두다, 1974년 한국 아동문학가 협회 제1위 신인 작품상으로 동화 안개, 그리고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아기 참새가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중학교 국어 교사를 거쳐서 교감과 언남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한 후에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출강하면서 아동문학론과 현대문학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창작 동화집은 20여 권 이상 펴냈고, 또 박사 과정에서는 소설을 전공하여 장편 소설책도 냈고 글짓기 지도서도 펴냈습니다. 또한 여러 문학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현재는 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제팬 한국본부 부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모든 문학의 기본이 되는 아동문학의 발전과 어린이가 으뜸인 세상 만들기를 위한 일에 미력한 힘이나마 열정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동문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문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소통과 함께 회원들의 작품 발표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우리 이사장단 전체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6발자국 그 책자 안에 게재된 제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뱅도라산이 있는 구름골에서 내 별명인 똑똑새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 가슴이 항상 발딱거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 작품은 1975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아기 참새라는 창작 동화입니다. 고아로 자란 아기 참새는 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을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느니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구름굴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여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물들과 대나무, 포플러 다 아기 참새를 유면하고 시끄럽다고만 하죠. 결국 남풍 할아버지를 따라서 새마을로 향하는데 그곳은 새만 사는 마을이냐고 묻는 그 귀여운 아기 참새에게 남풍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날개죽지가 부러질 정도로 힘들게 찾아온 마을인데 단 한 채밖에 남지 않은 초가에서 웬 신음소리가 들려다오죠. 아기 참새는 암탉으로부터 초가에 살고 있는 영주라는 아이와 그 엄마의 딱한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주머니의 몸살 감기에는 참새고기를 짝짝 찢어 쌀죽을 쏘아 먹으면 그게 특효약이라 하는데 정말로 내 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느냐 하고 암탉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기 참새는 깜짝 놀랐지만 실망하고 주저앉을 영주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초가의 처마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행에 지친 아기 참새는 이미 떠나버린 참새들의 포근한 깃털에 몸을 묻고 잠을 청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기 참새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영주가 신문 배달을 하여 받은 돈으로 감기약을 사와서 아주머니의 감기 몸살이 깨끗이 낫게 되었답니다. 아기 참새는 앞으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영주를 지켜보며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된다는 의인화 기법의 창작 동화예요. 그 당시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아주신 그 고향의 봄 작사자이신 고 이현수 선생님은 저의 첫 번째 동화집 아기 참새에 붙이는 말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최기니 씨의 동화를 읽으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과 집과 마을이 모두 우리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설픈 남의 것이 아닌 우리 생활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옵니다. 아기 참새의 똑똑새는 실제로 있을 사람이나 참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작가의 정신과 기교가 함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기니 씨는 똑똑새 아기 참새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옳은 생활을 위해 몸바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의 글이 리얼리티를 지니고 있으면서 유머와 재치에 넘치는 동시에 진실에 자리하려 노력하는 데서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찬을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지만
제가 출강했던 문예창작과 학생들에게 이 동화를 보여주면 지금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인정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된 동화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오래둔 작품 같지 않다는 평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제 그 동화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그 작품 속 인물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희로애락입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훌륭하게 자라는 씩씩하고 당당한 어린이들입니다. 주변의 생물과 무생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꿈을 꾸며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요. 모든 자연을 의인화 인격화하여 아름답고 순수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로도 안내합니다. 제 작품에서는 언제나 그 진실한 삶과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안에 재미와 교훈이 스며있는 글을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제 동화에는 어린이만큼이나 할머니가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온 할머니는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이와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쩌면 어린이와 노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살아온 길과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의 연속선에서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필연성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내 작품은 곧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이며 내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써왔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그 희망편 멤버들이 생생한 그리고 결의에 찬 다짐과 문학적 소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팬과 연관해서 저는 우리 한글 문학의 세계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번역원, 국제교류진흥원, 한국 팬 아카데미, 그리고 노벨문학상 추천심의위원회 등 기구를 활용해서 한글 문학 세계화를 촉진하고 확충하겠습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4천여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문인 여러분, 우리가 내건 희망 팬의 깃발이 만방에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